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은 항상 저기 채팅방에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체크하겠습니다. 네. 네. 23의 뜻이 뭐죠, 선생님? 23년도요. 올해 거. 네, 올해 2023년도 MIT에서 10대 미래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크리스퍼 기술에 관련된 생명공학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이식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원격 의료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생명공학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도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1년, 그다음 2020년, 2019년 3개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점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9년도만 보더라도 조사나 예측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캡슐에 든 장 진단 활용 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불편함이 있으니까 캡슐 알약을 먹어가지고 이런 내시경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2019년도에 미래 기술이다라고 했고요. 쇠고기 없는 버거라는 게 이미 지금 시판했죠. 그래서 19년도에 미래 핵심 유망 기술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 의학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새로운 분자를 찾아내는 인공지능 기술, 스캐폴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많이 이렇게 발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GPT에 관련된 기술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올해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이런 것들도 있었다. 라는 거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점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유망 기술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제품화되어서 물건이 시판되고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걸 왜 소개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지금 일부러 하시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2023년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탐구 주제로 삼게 되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면접 때 그 기술에 관련된 논문들이라든지 뉴스 기사가 많이 발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탐구 주제를 모르겠어 하는 학생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탐구 주제를 삼아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기술도 같이 본 이유가 그런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자, 지금 최근에는 지금 뭐냐면은 인공간 등이 이제는 인공장기들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제작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지금 이 장기 때문에 장기들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뭐 영화나 드라마. 요즘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이 장기를 서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거 뭐 새치기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자, 이렇게 많은데 나중에 뒤에 가면 통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장기 이식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하고 자, 지금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자, 지금 앞에 나왔던 표랑 이 자료들은 올려드릴 거거든요. 자, 자료들은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이게 조금 많이 나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 장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자, 지금 조직공학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직공학을 이용하는데 이 생체하고 모사 간에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가 조금 생기다가 보니까는 자, 지금 그런 문제의 한계에 부딪히죠. 자,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씩 하나씩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 많이 해요. 뭐 어떤 연구 기술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자, 여기서 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는 다른 걸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탈세포 스캐폴드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사람 세포를 다시 주입해서 이제 만들어져 줍니다. 뭐 우리 사람 세포 주입하는 거는 뭐 우리가
빼내서 연구하는 오가노이드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자,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체 내에서 이제 쉽게 이게 생분해가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분해되는 물질이 염증을 또 유발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염증을 유발하다 보니까는 자, 우리가 이제는 최근에 나온 기술이 뭐냐면 나노 산화 그래핀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이 친구가 여기서 연구되었던 게 작년부터 계속 이게 신문에 나오긴 있었어요. 가끔 나왔거든요. 이 나온 거를 작년에 쓴 친구가 있더라는 거죠. 쓴 친구가 그렇죠. 있으면 그때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고만 적혀져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는 이 친구는 이제 연구된 것, 제가 최근에 이 자료를 보내줬어요. 제가 읽고 보내주니까는 선생님 이게 진짜 개발이 되는군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가 없고 이제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야 되죠. 자, 서로가 지금 우리의 인공 장기가 이제 붙을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게 개발이 되어져 줬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기사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화그래핀이라는 강의를 백신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mRNA를 기반한 백신을 봐보면 거의 98%가 산화그래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뒤에 이 RNA 바이러스는 1, 2%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산화그래핀을 집어넣었는지,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지금 보이시잖아요. 자, 지금 2021년 기준이에요. 자, 지금 이제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4만 명 정도가 이제 장기 이식을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장기 이식 건수는 얘밖에 안 돼요. 4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장기 이식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연구될 거예요. 어느 게 연구될 거냐면 이렇게 인공 장기가 연구될 거고, 자, 그다음에 자, 이 인공 장기가 자기 몸한테 맞을지 아니고 또 이제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도 계속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그런 약물 투입이라든지 자, 두 가지가 앞으로는 이제는 각광받는 어쩌면은 산업 쪽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요것들도 한번 보셔도 될 거예요. 사실, 자, 지금 우리가 인공장기는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봤던 지금 이종 장기들. 자, 지금 앞에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동물들의 장기를 이용해서도 만들어요. 작년에 자, 그 연구가 진행이 됐죠. 자, 50대 남성에게 심장을 이식했어요. 자, 돼지의 심장을 이식했는데 2달 동안 살았죠. 자, 2달 동안 살았는데 자, 지금 2달 후에 죽었어요. 자, 이게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사실 이제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 누가 이제 문제냐라는 게 자꾸 가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돼지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걸 연구한 내용들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앞에 저희들이 보내드릴 그 자료 MIT 거기 10대 뉴스에 있는 그 자료예요. 자, 공장에서 이제 장기를 찍어낼 수 있는 그 회사가 똑같이 이게 연구가 되어져 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때는 인공 장기로 이제는 돼지를 가지고 활용을 해줬는데, 자, 이제는 앞으로는 자, 여기서 보는 세포 기반 장기를 이제 계속 만들 거예요. 자, 3D 프린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애들 진짜 많아요. 오가노이드는 학생부에 빠져 있는 애들이 없어요. 자, 근데 그 오가노이드를 단순하게 조금 많이 써놓은데, 자, 그것도 어떻게 배양해서 자, 이종 장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져 주는데 이걸 학생들이 이제 저거는 못 넣어요. 이게 세포가 들어있는 바이오잉크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자기들이. 자, 그런데 단순히 콜라겐이나 젤라틴을 가지고는 정말 기처럼 말랑말랑해요. 얘들 진짜 기처럼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런 거는 한 번 정도는 체험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될 거고 이런 자료들도 그냥 이 정도 되고 자, 이만큼 전망이 있구나. 자, 이 전망이 있는 게 단순히 제약회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정부에서 지원이 왜 되냐면요. 자, 페이지 한 장 넘어주세요. 자, 이제는
정부하고 기업이 모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15년도에 보면은 우리 막 이제 그때 보면은 그때 우리가 150살 산다? 2015년도에 나온 친구들은 150살까지 산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2015년이면 한 7, 8년이 지났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만큼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생활이나 이런 거는 좋아졌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 몸 그 자체에 이제 장기들의 나이들은 똑같아요. 이제 저처럼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간이 조금 안 좋아질 시기, 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 보죠. 건강식품 이제 자주 만나잖아요. 건강식품 회사에서 이렇게 쫙 플랜을 딱 짜주잖아요. 자 이렇게 플랜을 짜주면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게 40대는 간을 보호하는 거, 50대 같은 게 심장을 많이 보호하는 거, 자 그런 제품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분들도 이제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져가는 장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도 만들어져 주고요. 자, 이제 프린트 기술로 이 장기도 만들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떤 것도 연구가 됐냐면요. 이제 신장 같은 경우, 신장은 이제는 성공을 했는데,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패치를 활용하는 거야. 자, 패치를 활용해서 이제 그 패치에서 이제 줄기세포들이 이제는 재료가 되겠죠. 자, 재생돼서. 그걸 가지고 치료해주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자, 그런 것까지 계속 이제 연구가 되어져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이제 신기술이니까 학생들은 좀 관심 있게 보는 애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은 좋을 거예요. 제일 정윤 소장님은 제일 의대 가는 친구들이 주제로 잡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치매와 당뇨. 제일 싫어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의대를 많이 보냈던 친구들의 최고 인기가 치매하고 당뇨였어요. 자, 치매와 당뇨였는데 자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당뇨를 굉장히 치매나 당뇨가 관심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주위에 그런 질병들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당뇨 같은 경우는 그 당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거기서 나오는 합병증 때문에 문제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이제 이 당뇨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것인지 한 번 약을 먹으면 이거는 평생을 먹어야 되는 약이다 보니까는 자,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다양한 것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종장기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 진행이 돼요. 이종장기에 대한 연구들이 아까 봤죠. 돼지 바이러스를 때문에 이제는 죽었다라는 거. 자, 그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면역 거부 반응이 많고요. 이제 동물에 대한 바이러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학생들이 이것도 학생부에 좀 많아요. 면역 억제 약물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제는 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면은 이제 이종장기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연구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유전자들 싹 다 다들 정리해야 되겠지만요. 자, 그런 것들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는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자, 이런 수술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 뒤에서 제가 임상에 대해서 하나 얘기할 건데 절대로 아직까지 임상 실험을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계속 자, 연구를 하고 3년 전부터 이걸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제안서를 내고 했던 게 이제는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자, 지금 아직까지 연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임상에서 이제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인슐린만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조금 더 당뇨병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 이제 봤던 건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해서 나의 줄기세포를 기반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없이 안정적으로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크기를 크게 키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니 장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 크기를 키우려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종 장기, 다른 동물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 장기, 사람의 장기와 가장 비슷한 동물을 이용해서 거부 반응이 없는 그런 세포를 이용해가지고 재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크기가 크더라도 이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연구들이 지금 같이 병행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10년 전부터 연구가 되고 있던 것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임상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올해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뉴럴링크를 테스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뇌 기능이 약화됐을 때 이걸 갖다가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뇌가 활성화될 수 있거나 뇌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뇌와 기계를 서로 연결해서 그 문제가 생겼던 뇌를 재생시키거나 문제가 생긴 뇌를 갖다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방법에도 이처럼 보면 전기 자극을 외부에다 넣어서 주는 EEG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펑셔널 MRI를 이용한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처럼 아예 두개골을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하는 것을 침습식이라고 하는 칩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고 여기 이처럼 모자와 같은 걸 갖다가 착용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그러면 장단점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해보고 알아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바늘 칩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발돼가지고 이러한 두 개의 장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로봇이랑 사람을 서로 연동시켜가지고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로봇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예전부터 진행됐지만 최근에도 이것들이 더욱더 많이 발전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연구비가 분야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1순위가 의료기기에 관련된 연구가 최근에 엄청 많았어요. 원래 의료기기 하면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 의료기기가 엄청 인기가 많았고 그런 의료기기를 갖다가 많이 수입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소형화되면서 첨단화된 그런 기기들이 많아졌고 그러한 것들 갖다 오히려 외국에 수출한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괜찮네? 라고 하면서 의료기기에 관련된 연구비를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1순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신약 개발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 복제약 위주로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연구를 많이 못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보면 기술 수출로로 뭐 6조 원을 벌었다, 1조 5천억을 벌었다, 3조 원을 벌었다 이런 뉴스들을 엄청나게 많이 볼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벤처 회사들이 약을 연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약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시판이 되기 전에 이 기술 너희들 사용해도 좋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공개를 해놨고요.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걸로 통해서 약이 생산되면 나중에 너는 유럽 쪽에서 팔아. 여기는 너희들은 북미 지역에서만 팔아. 그리고 판매된 금액에 런닝 개런티 형식으로 몇 퍼센트를 나한테 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중계약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제약 산업에 시작 개발한 연구팀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SK 바이오팜이라고나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그전에는 벤처 회사였었는데 약 하나 빵 하게 터트려가지고 직원 연구원들한테 개인당 배당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연구에 대한 연구들이 생각보다 많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례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부모님 세대 때 내 동생이나 나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과학 나는데 취업도 안 되고 동기 딱 좋은 직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상담받으면 전화기 학과를 쓴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즘 벤처 쪽으로 차라리 취업하는 것도 좋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공감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만큼 투자했고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지 우리나라에서 제약 산업에 대한 기술 수출률을 얼마만큼 많이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생명과학 가도 괜찮아. 생명과학과도 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건데 아직까지도 야, 자연대는 좀 아니고 취업을 하려면 공대를 가야 돼. 도대체 이런 기준은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취업을 할 때 너가 무슨 과를 나왔는지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꼭 공대를 가야면 취업이 잘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예전 시대의 사고 방식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세 번째가 내 연구에 대한 연구를 현재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는 분야를 따지게 되면 농림, 그다음에 축산업 분야에 많은 걸. 그래서 종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개발. 그래서 이 식품 개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 배양육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새로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걸 갖다 연도별로 봤을 때 변화를 봐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CT라고 하는 문화기술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이오 기술 쪽에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봐보시면 생각보다 우리는 IT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IT는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뭐요? 세 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IT가 가장 인상을 많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이라든지 그다음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성공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할 거는데 기업이 워낙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 자체에서 그런 연구원들을 배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보다는 다른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미 성숙화됐고 전 세계 거의 탑급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이제 각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생명이라든지 기초 연구 분야의 28%, 그리고 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억 원이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농림축산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신약이라든지 의료기기 쪽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많은 예산들과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봤을 때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뇌라든지 유전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유전체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것들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 분야들 중에서 그 업종에 과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존재하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는 특이하게 우리가 3교대에 근무하는 생산직, 그다음에 연구직 이렇게 있어요. 연구직과 생산직의 비율을 봐왔더니 오히려 연구직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연구직이 훨씬 더 많고요. 생산직이 조금 적고요. 반면에 전기라든지 IT는 어디가 더 많아요? 생산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쪽을 갈 때에는 뭐예요? 전문대라든지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반면에 바이오직은 오히려 뭐냐면 연구직으로 가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석박사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학사와 석사가 있는데 물론 학사의 수가 지금 제일 많아요. 그렇죠? 기타도 많아요. 기타는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 그런데 생각보다 석사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왜? 연구에 주로 하는 사람들이 석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르게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바이오 쪽에 우리가 뭔가 연구직으로서 일을 하려면 석사학위 정도는 받아야지만이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주도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생각하시려면 내가 어디까지 학력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지를 판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게 우리가 고령화 사회. 그래서 노화라는 기준, 그리고 노화의 나이, 노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노화에 대한 그런 각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나는 어떤 분야를 더 특화해서 연구할 것인지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화에 대한 내용으로 유전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화를 통해서 꼭 유전자 말고도 세포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는 질병에 관련된 내용으로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오늘자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유니스트하고 포스텍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뇌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치매를 치료한 약을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약을 먹어도 그 약 성분이 뇌로 전달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성분들이 뇌까지 잘 전달되지 않게끔 중간에 막이 있어요.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막이 있어요. 그래서 약성분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성분의 효과도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최초로 개발돼서 앞으로 이걸 갖다 기술 수출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이걸 기반으로 약을 갖다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바이오가 특화된 지역이 과연 어디냐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인천 송도예요. 그래서 송도에는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걸 형성됐어요. 우리나라는 요 강의 많이 했었어요. 각 지역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라든지 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같이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소부장을 같이 이렇게 장려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송도에는 이렇게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일본 회사, 뭐 그다음에 뭐 미국 회사, 뭐 등등 또 다른 그다음 네덜란드 회사 뭐 이런 것들도 막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인력. 내가 대학교를 극과를 나오지 않았어. 근데 나는 바이오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인천 송도에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에 보면 바이오 공정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이 사업체가 있고요. 여기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관련된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별도로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학과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바이오를 특화된 사업 분야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강원도는 의료기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중에서 정밀 의료기기라든지 헬스케어 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강원도 원주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는 뭐가 있냐면 의료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쪽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강원도 쪽에 대학을 나오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왜? 그 공단에 취업하는데 지역인재 전형으로 약 40%를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경북에는 뭐 포항 쪽을 근거로 해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산업용 햄프라고 하는 거 요걸 갖다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를 열심히 들은 사람들 한번 기억날 겁니다. 대마에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마에 관련된 것은 안동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마와 관련된 내가 뭔가 연구를 하고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안동대를 가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업체와 대학교와 연구소가 조인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는 분야가 뭐야? 라고 하면 그런 대학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한국인 유전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표적 유니스티에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대전 카이스트라든지 충남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체해 진단이라든지 바이오 메디컬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상담을 하면 선생님 저는 바이오 쪽에 취업하고 싶어요. 바이오 뭐? 그냥 바이오요. 똑같이 선생님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왜?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무슨 과를 갈 건데? 그건 나중에 알아볼 거예요. 이런 친구들 많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바이오가 정말 세분화가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한 2, 3학년 때에는 내가 바이오 중에서도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런 공기업이라든지 연구소에서는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체험도 한번 해보고 연구원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게 나에게 맞다 안 맞다 관심이 있다 없다를 갖다 미리 좀 파악을 하시면 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자기소개를 적지 않아요. 그러면 더더욱 생기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한 내용들도 혜택에 적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외부 활동이냐 적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세특 때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크게 네 가지로 바이오 산업을 특화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레드바이오에서 의약품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에 더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플랫폼 바이오라고 해서 이제 플랫폼 쪽으로 특화시키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 바이오라고 해서 농축산식품 뭐 이쪽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이트 바이오라고 해서 에너지나 소자에 관련된 이런 쪽에 특화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정부에서 크게 4가지 바이오 산업을 특화시키고 그 특화된 쪽에서 몇 가지를 선택했고 그 선택된 곳에 1년에 뭐 2, 30억씩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 대학교를 들어가면 나는 그 분야에 관련된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면 그 연구실에서 그 실험을 해보고요. 그 실험은 그 기업과 제휴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발표도 하고 관련된 연구들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뭐요? 대학교 때부터 그 실험했던 학생들을 뽑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바이오가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자 분야하고도 연계되고요, 화학 소재 분야도 연계되고요, 디지털, 그다음에 에너지 쪽과도 연계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생명공학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의료기기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있어요라고 하면 꼭 생명만 가는 게 아니라 전자공학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전자공학에서 그걸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또 뭐 하냐면 나는 생명인데 선생님 저는 생명 점수가 좀 안 나와요. 대신 화학 점수는 잘 나와요. 그럼 화학과를 가서 그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특화된 게 과연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난 생명 취업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명공학과를 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 생명 성적도 잘 나오고 그게 잘 맞으면 그렇게 가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더 특화된 게 난 물리가 특화됐었으면 전자공학 쪽으로 가서 그렇게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화학이 특화됐었고 화학과를 가서 이렇게 해도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취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바이오 빅데이터 산업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통계학과나 수학과를 가서도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혹시 이 학생은 작년부터 이제 들었던 분들은 어, 이제는 익숙한 학생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학생부가 조금 잘 구성이 됐어요. 자, 잘 구성이 되고 얘가 이제 갔어. 이제는 2학년이 되는 친구예요. 2학년이 되는 친구고 이번 책에 사례를 넣어서 이 친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가서 그랬대요. 선생님, 저는 애들이 막 물어본대요. 이제 가잖아요. 그죠? 자, 가면은 뭘 물어? 야, 너는 저기 뭐야, 점수 몇 점이야? 등급 몇 등급이야?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걸 얘기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보통 애들의 평균보다 한 2등급이 더 낮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많은 점수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자, 좋은 점수를 받다 보니까는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간 친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내신 성적은 아직까지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친구예요. 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급대 친구들이 열심히 해요. 3등급 후반에서 5등급 초반 친구들.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외에는 어떤 선생님이 열심히 하라고 해도 열심히 안 해요. 맞죠? 그죠? 자, 안 한 열심히 게 안 아니라 해요. 못하죠. 그런 건가요? 네. 네네.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열심히 하고, 자, 그리고 자기가 면접 준비를 미리 준비를 해주면은 좋아요. 자, 근데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연관성 있는 활동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친구가 임상 실험을 했어, 얘는. 지금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임상 실험을 했는데, 자, 1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보면은 뭐냐면, 이제는 사실 1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다들 약대잖아요. 자, 약대죠. 자, 약대 이제 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마데카솔에 보면은 이제는 그 성분 중에 하나가 여드름 수분 크림하고 성분이 똑같은 게 있더라는 거죠. 자,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데카솔을 발라도 이제는 여드름이 치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학생들이 조금 해야 돼요.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 약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연고 같은 경우 특히나 여기 발라도 낫고 저기 발라도 다 나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으니까는 그러면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얘기만 던졌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실험 설계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이게 동아리에서 같이 세특을 쓸 때 이걸 알았어요. 자, 실험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여학생이지만 이제는 여드름을 얼굴에 바르면 큰일 나요. 얼굴에 이 약을 바르면 큰일 나는데 이제 등도 여드름이 많이 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런 친구들 2명을 섭외를 했어요. 섭외를 해서 자기가 마데카솔을 사서 저녁마다 한번 바르고 자고 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약은 자기가 이제는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효과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자, 근데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마데카솔에도 향균 작용이라는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다 보니까는 그 호르몬들이 완치는 안 돼요. 완치는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해 주더라는 거죠. 자, 가능해 주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연구를 또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마데카솔하고 자, 지금 뭐냐면 이 여드름 균하고가 이제는 여드름 치료제하고 어떤 게 효과가 더 좋을지를 또 실험을 했어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여드름 치료제가 훨씬 더 좋아요. 자, 그것까지도 다 연구를 한 친구예요. 자, 이래서 이제 그것까지 하면은 이 학생부에 그대로 이게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1학년 때부터 교수들은 보고 뭐예요? 관심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이런 데부터 관심을 가져줘요. 저 이거 아직도 이게 가타카를 보고 이거를 학교에서 아직까지 이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이걸 감상문을 쓰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게 내용들이 이제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유전자 조작을 해서 자, 그래서 상류 계층하고 하류 계층이 나눠져요. 이제 나눠지는 영화인데 이렇게 보면 이 하류 계층이 어쨌든 상류 계층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져 주는데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 예전 영화지만 한 번 정도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기술적인 내용들도 지금하고는 너무 조금 차원적인 차이는 좀 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유전자 조작. 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DNA를 선별해서 좋은 우선 유전자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임신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자, 그걸 얘기해 주는데 이게 보면은 학생들이 남학생들은 이걸 감상문을 쓰면 그거예요. 그 기술에 대해서 딱 쓰는데 여학생들은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이 쓰는 편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했던 부분들 그렇게 많이 했고요. 자, 이 친구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유전자하고 변비였어요. 자, 학생들이 여고생들이 특히나 많죠. 변비. 먹는 것도 그래요. 특히나 또 운동을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변비에 대한 것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변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변비 해소를 위해서 식물성 식자재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자, 이 연구를 하는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변을 직접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게 변비에 조금 더 도움이 될지 자, 그거에 대한 연구를 싹 다 해준 친구예요. 자, 그다음에 유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자, 유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는 초파리라든지 자, 초파리에 대한 관심도 조금 많아진 거죠. 자, 왜냐면 학생들이 저희도 초파리도 항상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애 중에 하나죠. 자, 초파리는 쉽게 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그리고 결과도 빨리 나와요. 며칠 내에 죽어버리니까. 자, 그 사이에 연구만 조금 잘해주면 돼요. 자, 연구만 며칠만 연구하면 되니까는 그 초파리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많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 친구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대학이나 이런 데서 뭘 많이 올려주냐면 이걸 많이 올려줘요. 동영상, 실험 동영상들이 그때 많이 올라왔어요. 자, 많이 올라왔거든요. 대학생들도 이걸 못하니까요. 이제는 대면으로 수업을 많이 못하니까 자,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 실험들이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했던 친구 중에 또 하나고요. 또 이거 했죠. 변비 식단도 만들었어요. 자, 이거 급식소에. 자, 그래서 급식소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식단 만들고요. 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발생한 이유들. 자, 비피더스균의 변비에 대한 탐구들. 자, 그다음에 변비의 장내 미생물 탐구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유전자 가위에 대한 연구들. 자, 이런 것들 조금 많이 하고 이제는 유산균도 적당하게 복용을 해줘야 돼. 그 복용법까지 다 이렇게 진행을 다 해줬던 친구죠.
자, 보시죠. 자, 이것처럼 그냥 한 곳에 집중적으로 탐구한 거야. 이 학생부를 보면요. 이제 요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제는 간단하게 이제 자기가 수업했던 거라든지 그것들만 적어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약학 계열의 꿈을 가지고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부가 구성이 되어졌던 친구입니다. 이걸 보고 아이들을 창안해야 돼요. 이걸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마데카솔이라고 하는 게 광고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새살이 솔솔. 그러면 이 마데카솔의 핵심적인 내용 특징이 뭐냐면 상처가 난 것을 새살이 돋게끔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면에 이게 대표적인 또 후시딘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그럼 후시딘은 후시딘 산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게 되면 얘는 강력한 좀 항생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시키는 세균까지도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봐보면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세균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좀 강한 여드름 세균까지 제거시키려면 마데커솔보다는 후시딘을 사용하는 게 더 좋지만 후시딘 자체는 세균과 2차 감염을 줄여주는 역할은 있지만 이 여드름 위에서 피부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라든지 아니면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그럼 그 이후에는 마데카솔 같은 걸 발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한다든지 또는 후시딘을 사용해서 여드름을 치료해보는 것을 적용해본다든지 이렇게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나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만의 탐구 주제를 뽑아내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앞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했고요. 자, 자율활동에서 했던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또 코로나 기간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또 마스크예요. 마스크고 그다음에 손 소독제 만들어서 다 주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친구는 이 자율활동을 같이 했어요. 자, 같이 여기는 전자공학을 갈 친구랑 같이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률 소장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같은 진로끼리 묻지 말라고. 얘는 세 명이서 같이 했던 친구인데 자기는 생명공학의 친구가 있었고요. 통계학과 가는 친구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자공학을 갈 친구라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친구거든요. 자, 그래서 이 활동에서 했을 때는 자, 그래서 자기는 마스크의 문제점. 자, 그래서 감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한 친구가 그랬대요. 자, 지금 전자공학 갈 친구가 자, 그러면 이제는 전류를 흘려서 자를 세균을 다 죽이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얘들이 이제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이걸 해가지고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원리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원리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마스크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무거워지는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학생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찾으러 가면 기존에 주어져 있던 자,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는 자, 이걸 찾는 친구들이 또 이제 좋은 이제 성적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봤어요. 얘는. 왜냐하면 학교 동아리 선생님도 너는 딴 데 가서 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변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변을 직접 만들었던 친구. 자, 지금 보세요. 저도 한 컨설팅을 좀 몇 년 하고 학생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봤어요. 자, 이 학생부 종합이 있었지만 변을 직접 만든 친구는 이 친구가 처음이자 아마 끝일 거예요. 아무도 이게 변을 만들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이게 소화되는 부분들. 자, 그러면 소화가 잘 된다는 부분은 잘 된다라는 거는 변비가 좀 덜할 거니까요. 그런 거 정도 연구를 하지 직접 변을 다 만들어서 자, 그것도 이 소화제가 어디에 뭐 탄수화물에 잘 녹아지는지 단백질에 잘 녹아서 변비를 해소시키는지 그런 것까지 연구를 다 한 거죠. 정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었으면은 몇 장을 이 내용을 써도 될 거예요. 이제 재미있는 내용들이 조금 많았어요. 자, 그리고 진로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초파리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고요. 자, 근데 이게 초파리가 이 단순하지만 자기네들이 이 초파리를 연구하지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도 언급을 시켜줬죠. 자, 지금 6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들 초파리의 유전자 분야를 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등학생들도 쉽게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는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식단을 직접 자기네들이 만들었고요.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들을 만들어서, 자, 이게 사실 하루 한 끼죠, 그죠? 그러니까는 한 달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전정이 돼서 그 메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메뉴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매달 신청을 했어요. 매달. 됐죠? 매달 신청을 하면서 자, 사실 변비를 예방하는 그런 음식들 맛이 없잖아요. 자, 맛이 없으니까 우리 원래 몸에 좋은 거 잘 안 먹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불만이 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자, 그 음식에 대해서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건 정말 좀 맛있는 거 그런 거 추천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고 나서 자기네가 학생들을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게 맛없었어? 이거는 조금 별로였어? 왜 별로였을까? 라는 거를 연구를 한 거죠. 자, 연구를 해가지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또 시간을 올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랬던 친구예요. 자, 이거 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왜? 밥 먹는 시간 하는 거니까. 밥을 먹으면서 애들끼리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논문을 보고 자, 논문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형태를 조사한 내용들도 있어져 준다라는 거죠. 또 특히나 얘가 또 재밌게 연구했던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유산균, 야구르트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걸 뭐 보통 4개씩 이렇게 들잖아요. 우리 야구르트 보통 이거 5개짜리 설탕물이죠, 그죠? 그것도 한꺼번에 빨대 꽂아서 5개 탁탁 먹잖아요. 애들이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4개짜리 이 유산균도 한꺼번에 이걸 다 먹어요. 1교시 마치고 먹고 2교시 마치고 먹고 이제 이렇게 왜 변비가 심한 애들이 워낙이나 많다 보니까 자, 이렇게 마시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마시는데도 변비가 이제는 치료가 안 되는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왜 변비가 치료가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 이 비피더스 이것도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로토닌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자, 지금 한 병 정도 우리가 이제는 2병 정도 마셨을 땐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마셔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장 운동을 이제는 시키는 것들이 계속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의 장 운동은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변비가 계속 생긴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유산균을 바르게 이제 먹는 방법을 개인별 세특에 다시 활동을 해서 다시 이거를 캠페인을 한 친구라는 거죠. 장내 미생물은 항상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자, 개인별 세특에 이제 2학년 때 거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개인별 세특에도 보면은 자, 3학년 개인별 세특에도 보고 자, 보면은 식자재 연구를 한 부분을 또 바탕으로 해서 자, 혹시나 저희들 그 얘기했죠. 자,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걸 내가 1학년 됐어, 2학년 됐어. 자, 근데 우리 입사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조금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많이 쓴다 그랬죠. 2학년 때 한 활동을 바탕으로 1학년 교과에 이런 내용을 배우고 나서 2학년 때 다시 했다던가 자, 이걸 가끔 언급을 조금 많이 시켜줘요. 언급을 많이 시켜줘 주면은 혹시나 그것들이 사실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워낙에나 많은 자료를 보시니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했어요. 자, 그래서 변비 해소를 위한 식자재 연구 저희도 언제 했냐면 2학년 때 가재탐구에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알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자,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거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자, 이거를 어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일반고입니다. 자, 일반고인데 각 중점학교예요. 자, 각 중점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각 중점학교 학생들이 이만큼 활동을 하는 친구들, 사실 등급은 정말 중간 등급이에요. 중간 등급이거든요. 자, 근데 이만큼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이 친구는 여기에 꽂혀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든 친구가 그렇진 않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생명공학이라든지 바이오 쪽에 관련된 합격을 한 친구들의 사례고요. 지난번에 의대 사례는 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계열별로 계속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톡방에 어떤 강의들 부탁드려요. 이런 얘기
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100회 이상의 강의를 했어요. 이 강의를 무료 강의를 100회 이상 했는데 비슷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PPT를 가지고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저번 달에 했는데 다음 달에 또 해주세요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도 자료를 다시 모으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다가 조금 초점을 맞출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다들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의학 계열의 친구들도 굉장히 같이 많이 하는 활동들이에요. 자, 그리고 맞아요. 이 친구랑 같이 변비를 연구했던 친구가 그 친구는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갔거든요. 자, 그래서 같은 계열의 친구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이 친구는 생명과학과를 갔어요. 공대는 아니에요. 생명과학과를 간 친구예요. 네. 그다음 여기는 이제는 건대를 간 친구거든요. 자, 이 친구도 건대를 가기에는 성적이 조금 불족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3학년 때 조금 이제 저희들이 동물이나 동물 쪽에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줄기세포 재생공학과를 보내려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는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조금 많이 진행을 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생명공학 쪽에 관심을 조금 많이 가졌고요. 3학년 때는 이제는 드문드문 보여요. 왜냐하면 3학년 때는 또 뭔가를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때인데 갑자기 동물이 많이 등장한다. 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드문드문 이제 동물에 대한 관심사들이 보여줬던 거,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면접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던 친구예요. 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내용들 조금 많이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얘가 조금 관심 있었던 게, 자, 얘는 지금 액체 생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관련돼서 혈액으로 뭔가를 많이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친구는 사실 재수 수시를 해서 간 친구예요. 간 친구거든요. 근데 그대로 1차에서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자기가 잘 못 본 게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의 생기부, 그대로 자소서를 가지고 싹 다 썼던 친구예요. 썼던 친구인데, 자, 이 친구의 문제점은 또 그거였어요.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이 액체 생검이 연구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2년 후나 지났으니까, 재수까지 했으니까 2년 후나 돼서 너무 많이 연구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걸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저희들 면접에서도 이걸 질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강조한 게 그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생활에 조금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신들, 학생부 구성들 이것들은 다시 지나고는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능은 뭐 올해 한번 저는 사실 수능을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본 게 그냥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내기한 거. 근데 그건 정말 저는 잘못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한 6년, 7년 보고 나서 안 봤는데 매년 그렇게 저는 대학을 가고 나서도 봤던 게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생하고 이렇게 내기하는 거예요. 야, 이번 학생이 수학 이제 지금 몇 점 나오는지 1등급 나오는지 한번 볼래? 100점 나오는지 한번 볼래? 자, 그런 거를 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저 때문에 한 등급씩 내려갔던 친구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6, 7년 지나고 나서는 친구가 그 얘기를 선생님이 쳐버리면 수학이 다른 친구들이 한 등급씩 내려가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안 쳤는데 그 전까지 많이 했어요. 자,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시 지원은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학생부 구성하고 내신 성적은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때 조금은 충실히 해놨다 보니까는 재수를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죠. 네. 꼭 액체 말고 액체 생검 최근에는 하얗 침하고 그다음에 눈물 이런 걸 가지고 피를 뽑지 않고도 그다음에 그 침이나 바늘에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다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바꿔서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이제는 아까 친구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죠. 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 친구예요. 자, 하지만 얘는 지금 이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많이
구성을 한 친구라는 거죠. 자, 구성을 한 친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면 수학 능력, 수학적인 거를 잘했어요. 수학적인 걸 잘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결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수학하고 생명과학하고 연결시켜주는 통계 부분에다가 초점을 조금 맞췄어요. 자, 이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안 되면은 대학을 높이기 위해서 수학과를 보낼 생각이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는 사실 이 학생부는 여기 이과 거야 라고 정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학생부는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기소개서가 없다 보니까 그걸 드러내기가 조금 힘든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이 관심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잘 나오는 성적 부분, 이 두 가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생물정보학과 이제 컴퓨터공학까지 이걸 활용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는 통계를 내서 이게 연구하는 분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준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뭐 게놈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생명공학에 어떤 이점들이 있어져 주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문제점. 자, 동아리에서 이런 거는 같이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뚱맞게 또 왜 플라스틱이 나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동아리에서 했던 거, 좋은 활동들은 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동아리에서 했는데 자, 그 활동들이 자기의 진로에 맞지 않아도 저는 그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서 그 동아리에 들어갔고요.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적어도 문제 없어요. 저희들 항상 얘기하죠. 의대 가는 친구가 3년 동안 오케스트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년 동안 방송관 했어요. 자, 그런 친구도 다 합격을 다 해요. 거기에 대한 열정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창체 활동이나 뭐 학교 활동 중에서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거나 이렇게는 같이 토론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없을 때는 동아리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동아리는 우리들끼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들끼리 하는 활동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동아리에서 활용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항상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동아리에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연구실 탐방이라고 동아리 활동 계획을 제출해요. 그러면 그 연구실이 대학교 연구실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연구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외부 활동이 아니라 교내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란에 연구실 탐방했던 내용들을 적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일반 계약 고등학교에서도 방학 동안에 대학교 연구실과 조인해서 연구실 뭐 3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섭외를 한 다음에 각 연구실마다 최대 인원 10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무슨 연구실이 있고 거기서 어떤 연구가 진행될 거야. 여기 신청한 학생들을 모집한 다음에 한 3박 4일에서 4박 5일 동안 그 시험실에 가요. 그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 날 보고서를 쓴 다음에 그 보고서를 발표해서 수상실적까지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사고 아니고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프로그램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좋은 담임선생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의 학생부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수준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대학 레벨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교가 어떤지를 갖다 좀 사전에 좀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했던 이제는 활동들이거든요. 자, 3학년 때 활동들은 자, 여기 뭐냐면 대학 캠프에 참가해서 자, 이거 학교에서 그대로 이렇게 적어 주시더라고요. 자, 지금 오래된 친구 아니에요. 오래된 친구 아닌데 자, 지금 자기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대학 캠프에 참가한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는 학교에서 적어 주셨어요. 학교에서 적어 주셨는데 대학에 이게 블라인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올라가면은 괜찮아요. 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이제 대학 캠프라고 안 적고요. 무슨 활동을 통해서 자, 이렇게 조금 많이 적죠. 자,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 그 대학에서 몇몇 학교에다가 이제 가까운 학교들이에요. 가까운 학교에 대해서 공문이 들어갔어요. 공문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공문이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같이 공부할 친구들이 있으면 방학 때 보내도 된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학교 활동이죠. 예, 교내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공문이 왔어요. 학교로 왔기 때문에 이건 학교에서 승인된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다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계시거나, 자, 지금 지인이 계시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걸 학교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 학교에다가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책을 편찬하시거나 이럴 때 북콘을 하거나 대학 내에서 그런 것도 조금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코로나가 작년부터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근 고등학교에 이런 거 활동들이 있다. 아니면은 그 이제는 교수님이 도서관을 통하는 거예요. 도서관을 통해서 자, 이런 활동들을 할 건데 자, 지금 홍보를 해줄 수 있겠냐 그러죠. 그럼 도서관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학교 측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측으로 들어가니까는 그런 걸 가지고 활용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학교들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던데요. 이런 거는 어때요? 라고 이렇게 많이 선생님들한테도 제안을 해주면 좋고요. 자, 그리고 학급 특색 활동을 할 때는 보면 이제는 저희들이 아마도 다음 달에 자, 굉장히 이제는 진로 진학에 올해 학교에 계신, 아직도 학교에 계신 분이 자, 지금 강의를 해주실 건데 그분은 그렇게 한대요. 학급 특색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애들 보고 정하라고 한대요. 뭐 맨날 그러잖아요. 학교생들 어떻게 독서 이렇게 딱 정해놓는데 그 선생님은 학생 보고 정하라 그런대요. 그럼 그 학생이 이렇게 대학과 우리는 뭔가를 해서 자, 학교 활동 시간에는 이 내용을 하고 주말에는 여기에 갔다 올게요 하면 그것도 학급 특색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는 제안을 조금 많이 해주면은 좋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는 이제는 자, 암세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뭐 발암 물질에 대한 내용들, 자, 그래서 실험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실험 계획을 발표했어요. 자, 왜냐면 그 전에 논문들을 읽었어요. 자, 다양한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도 내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걸 신체에 대한 내용들을 실험을 할 수 없다 보니까는 이런 실험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계획만 발표하는 것들도 많아요.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계획서를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험하면 될지 창작물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들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주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때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보건이나 과학, 교양 이런 것도 자기 진로에 맞으면은 활용을 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활용을 해줘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건, 네, 네, 됐습니다.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네. 이거는 저희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네. 자, 이거는 탐구 책에 다 주제가 있고요. 나와 있으니까 이 탐구 주제를 좀 참고해서 나는 어떤 것을 좀 특화시켜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면 좋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주제를 했으면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려면 좋을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걸 갖다 횡단, 종단으로 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자체가 심화 탐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앞에 저희들 탐구 주제를 보시고 왜 1학년 것밖에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사실 책이 지금 4개의 책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 탐구 주제만 900개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학과별로 나눠져 있지만 같은 계열은 같이 보셔도 상관없고요. 다른 책의 내용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책을 쓰면서 그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늙었나 왜 이렇게 책 쓰기가 힘들지는데 그런 탐구 주제를 900개 정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까 변비를 가지고 했던 친구예요. 자, 이런 친구거든요. 자,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활동들이 계속 연결되어져 주는 활동들이 입니다. 자, 1학년 때 보면 1학년 때는 그냥 간단해요. 이거 그냥 간단하죠. 현장 체험 갔어요. 자, 갔었는데 이제 하다 보면 애들이 이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체험들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뭘 하냐면 계획을 다 세우고 가요. 학생들 계획 요즘에 다 세우고 가거든요. 그럼 세우는데 보니까는 뭐 세계 음식 문화 교류에 참가했는데 그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있더라. 사전에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강연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견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전 보고서를 미리 제출하는 친구와 제출하지 않은 친구 두 친구가 있겠죠. 어느 친구한테 조금 더 플러스 점수가 갈지는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먹어보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이 다들 뭐냐면 향신료를 많이 쓰는 나라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향신료가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이 친구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근데 우리 가끔 있잖아요. 매운 거, 떡볶이라도 매운 거 먹고 나면 속에 불이 나는 거. 자, 근데 그 생각은 그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속에 불이 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조금 더 장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이것도 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 친구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재밌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친구예요. 아,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친구거든요. 자, 근데 캡사이신은 효과가 없어요. 자, 없어요. 자, 캡사이신은 이게 뭐 효과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친구예요. 자, 왜냐하면 이 캡사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관에서 싹 다 흡수가 돼야 되는데, 자, 근데 그건 있어요.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여기와 함께 뭐가 같이 들어간다? 복통이 같이 들어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고 뒤에 이제는 보고서를 같이 제출한 친구예요.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동아리 했던 거 보이죠? 자, 그리고 3학년 때 자율 활동에서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것만 연결된 거 아니잖아요. 아까 다 보셨죠? 자, 이런 것들이 싹 다 연결이 돼서 자, 통계화시켜서 다 정리했던 거예요. 한눈에 딱 보시겠죠? 자, 그 다음 친구야. 자, 2학년 때 애들이 활동을 조금 많이 해요. 자, 2학년 때 활동을 조금 많이 해서 2학년 때도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보셨죠? 1학년, 2학년, 3학년이 연결이 되고요. 2학년들은 또 2학년들끼리 연결돼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도 하시거든요. 모든 게 이렇게 싹 다 연결이 되어져 줘야 되냐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연결시킬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들에만 연결이 시켜져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지 잘 나오는 거죠. 생명과학 1에 보면 단원이 있어요.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 대한 단원들을 배우고요. 생콩즙을 가지고 오줌속 요소를 확인하는 거. 자, 이거에 대한 실험들을 그대로 얘가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콩즙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요소를 분해해요. 요소를 분해해서 아모니아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연기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져 줬어요. 줬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한테 이러고 나서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나서 보고서를 썼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또 첨삭을 하죠. 자, 첨삭을 해서 다시 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생콩즙을 가지고 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물어봤겠죠. 자, 그러면 애가 그거에 대한 답을 주면 안 돼요. 왜 이 친구가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됐냐면은 그냥 저는 던져요. 생콩즙에 대해서 이게 그 내용은 중간에 거나 다 못 적었어요.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걸 학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 실험을 했는데 왜 생콩즙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익혀버리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 뭐라고 할까요? 그럼 네가 한번 탐구해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찾아봐. 라고 한 거죠.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학생들의 탐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를 이제 학생들 생각을 안 해요.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런 단어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니까 얘는 또 생각을 하겠죠. 진짜, 그러니까 야, 학교 쌤한테 한번 물어봐. 저희 학교 쌤한테 질문하라는 거 정말 많이 얘기하니까 야, 질문 한번 해봐. 라고 하니까 학교 쌤은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왜 안 되는지. 자, 그렇게 되면은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다 사라져요. 자, 이거를 자, 그러면 그대로 약산성을 띠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그리고 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 번 더 했다고. 이거를 익히면 돼요. 그냥 생콩 갈아가지고 그냥 익히면 되니까는 그거에 대한 걸 했죠. 자, 어떻게 했어요? 이 4.5등급의 친구가 얼마나 학생부가 좋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의심은 알 거예요. 대학에서. 이 4.5등급의 친구가 이런 것까지 해. 근데 면접에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면접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더 많다고. 대학에서 보자라고 그대로 합격했다라는 게 나타나게끔의 뉘앙스를 그대로 풍겨주셨어요.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캠페인도 조금 많이 했고요. 이건 체육 시간하고 연계시켜서 캠페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적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교과에서 배운 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왜? 이거는 교과잖아요. 교과에서 배웠으니까 이걸 주저리 진로랑 완전 연결을 시켜서 진로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교과에서 내가 배운 걸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그대로 적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진로 독서 쓸 거 없으면 이거 많이 써요. 이 친구들 할 거 없으면 많이 쓰죠. 특히나 코로나 때 독서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10% 인간이라는 걸 읽고 그다음에 이제 장에 대해서 그거 딱 2챕터만 읽었어요. 저희가 항상 얘기해요.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말라고. 그럼 내 애가 불안해요. 선생님 이거 다 물어보면 어떨까요? 불안해요. 특히나 왜냐 진로 활동에 속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 챕터를 적으면 돼요. 챕터를 적었거든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 이기적인 미생물 딱 2챕터만 읽었죠. 이걸 이렇게 써놨는데 교수님들이 다른 거 물어볼까요? 이렇게 불안하시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런 것들도 학생부를 쓰는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보면서 저희들 학생부를 어떻게 구성하면 조금 더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 대한 관리들, 자, 이게 뇌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얘기했죠. 그죠?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작용이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지. 자, 이것도 유해 물질들에 대한 세균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친구예요. 자, 이것들이 필요해요. 앞으로 더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더 필요할 거거든. 이제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되고 심화될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가 있던 말던 예전에 그대로 다 이렇게 다 썼던 친구죠. 좀 이 다르죠? 친구 2022학년도에 합격한 친구죠. 지금 이제 2학년 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2022학년도에 합격했던 네네네. 친구이고요. 그다음에 네,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던 사례입니다. 네. 네. 이제 사전 질문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강의 자료 안에 다 넣어서 설명을 했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크게 2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생명에 관련된 학과가 또 세분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전에 이제 동물 장기, 인공 장기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건대 줄기세포공학과를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항상 그 친구들은 2점 중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일반고에서도 합격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2점 후반대에서 건대 줄기세포공학과를 합격한 친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점짜리를 넘어갔다라고 하면 저는 많이 쓰는 데가 중앙대 동물생명학과를 써요. 그러면 3.5도 중대를 합격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등급에 따라서 이 정도를 대비하면 어디까지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럼 그 다음에는 얘는 어떤 거를 좀 특화시킬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서 대학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잡아보시면서 준비를 해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 다 1학년 때는 다 약대였어요. 자, 다들 그렇죠. 그렇죠? 1학년 때는 네. 다 약대였는데, 자, 이렇게 약대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진로를 조금 더 특화시켜서 바뀌어서 인체 실험이 큰일 나죠. 자, 큰일 났는데, 자, 이 친구는 그대로 그렇게 뭐가 되냐면은, 이제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피부에 이제 등에 바르는 연고 정도였기 때문에 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자, 크게 문제는 그리고 없었거든요. 마시는 그러니까는 것도 인체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맛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소변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는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걸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가능성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갖다 고민하고 그걸 하면서 깨달은 내용이 있으면 돼요. 그 실험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음, 자율활동에 대학 캠프 참가하여라는 내용이 있는데 학교 중에 오는 공문에서 대학 캠프 등이 있을 때 학교 교과 계획이 아니라서 기재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자, 학교마다 달라요. 저희들은 학교 선생님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간 경우에는 미리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이거 학생부에 적어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너 가능해? 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고요. 또는 이처럼 기록해주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갔다 와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했던 실험들은 나중에 생명이라든지 생명원이나 생명투나 진로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단원을 공부하고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뭐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했던 내용을 적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 대학 캠프라는 말을 꼭 적으려고 해요. 어디 대학교 실험을 했다는 말을 적으려고 해요.
그런 내용을 통으로 다 빼고 선생님 저 교과과 시간에 이런 단어를 공부한다면 이게 대해 궁금한 내용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궁금한 점을 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생명과학 쌤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이 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세탁서도 다 넣어준다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대학 캠프스 한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좀 유도리를 좀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아이들 학생부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 대학 캠프라는 용어를 써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저희들 뭐 학교에서 썼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썼고요. 네. 저희들이 어 이제 강의하는 이 사례들을 보면요. 자, 지금 공부 잘했던 애들이 뭐 활동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혜들은 3, 4, 5등급이 받고 있다라고요. 자, 이 친구들이 3, 4, 5등급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 2등급의 친구들은 학생부가 워낙 좋아요. 학생부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으면은 보다 대학 라인은 떨어져요. 교과밖에 못 간다라는 거죠. 교과면은 이제 우리가 1, 2등급이 갈 수 있는 교과는 1등급들이나 2등급들이 교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실망해요. 선생님 저 교과는 이거밖에 못 가요? 그거밖에 못 가요. 특히나 얘들은 서울대학 갈 거잖아요. 15개 대학 안에 다 마무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교과 몇 퍼센트 붙겠습니까? 교과 아니에요. 자, 느낌은 교과처럼 보이지만 30% 어떻게 돼? 서류 전형 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그 30%에서 또 까먹는 거예요, 학생들이.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으니까 자,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등급하고 전형하고 학교를 알려드리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적지는 않고 말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제 그 학생들이 저희들도 이제 학생을 뭐 1,000명, 2,000명을 보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은 정해져 있으니까는 이제 그 사례를 제공해 주는 학생들한테 그럴까 싶어서 간단하게만 몇 등급 정도의 친구들이 이제 어느 대학 정도는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 네. 없으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 체험이라든지 학과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나는 가기대 전공 체험을 했지만은 학교에서는 인근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인근의 대학교 체험이라든지 학과 체험을 갔다 온 다음에 소감문을 이 과기대에서 전공 체험했던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공공대학교 전공체험을 가서 그 학과에 직접 방문한 다음에 이 교수님과 선배들에게 이러이러한 질문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운요 좋게 실험실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소금 되잖아요. 소금을 적을 때. 그래서 또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명과학과를 전공한 친구가 물리를 이수하면 정말 플러스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생명과학이 전공이 특화된 대학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건국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가톨릭대학이라든지 이런 데가 생명이 특화된 대학이에요. 중앙대라든지 이런 생명이 특화된 데는 과가 많아요. 과가 많다는 것은 과별로 인원이 쪼개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하면 한 과마다 40명씩 쪼개져서 4개 과가 있으면 전체 인원은 160명이지만 만약에 물리를 전공했을 때 아까 전자공학과를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전자공학과에서는 과 정원이 그냥 120명, 160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종합에서 모집하는 인원도 한 80명 된다는 겁니다. 생명과학과는 종합에서 20명밖에 모집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과학과로 원서를 썼을 때는 모집 인원이 만약에 종합으로 80명을 모집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전자공학과를 써라고 얘기해요. 물리를 전공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생명을 전공했는데 왜 전자공학과를 써요? 왜냐면 생명 중에서도 나는 디지털 헬스 치료라든지 또는 오가노이드를 위한 인공장기를 개발하는 거라든지 또는 디지털 진단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화시키고 싶어. 그럼 전자공학과에서 그 연구를 다 한다라는 겁니다. 전자공학과 썼을 때 오히려 대학도 높일 수 있고 합격 확률도 높일 수 있겠죠. 문과가 합격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문과 정원이 30명이에요. 학과가. 근데 종합으로 모집해요. 그럼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짜리, 8명짜리 원서를 쓰냐? 80명짜리 원서를 쓰냐?
당연히 생각이 없어. 도는 횟수를 보세요. 10명짜리 운서를 쓰게 되면 3바퀴를 돈다 하더라도 예비 한 20번이나 30번밖에 합격을 못해요. 근데 80명짜리 운서를 썼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비 150번, 200번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생명공학이나 뭐 바이오공학 쪽에 입결이 조금 높아져요. 높아지는 이유가 자 지금 저희들 항상 얘기하지만 거기에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취업문이나 이런 게 넓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의학 계열의 친구들이 워낙이나 많았어요. 워낙이나 많은데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몇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친구들이 자 이렇게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 친구들이 학생부를 이렇게 많이 바꾸지는 못하니까 생명공학이나 바이오공학 쪽으로 가는데 저도 이제 물리를 이수한 친구들은 조금씩 턴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죠. 자,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물리를 이수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대 쪽으로는 쓸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이 없다 보니까 환경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밖에 조금 많이 못 쓰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제한적인 거니까는 우선에는 물리를 할 수 있고 성적도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너무 바닥이면 좀 그러니까 성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물리가 플러스 되어져 줄 수 있겠죠. 네. 종주도 얘기했는데 생명에 물리를 연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진단 치료제라든지 생명 중에서 최근에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도 개발됐어요. 근데 디지털 치료제는 엄밀히 다 전자공학이에요. 또는 컴퓨터 공학과 더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 중에서 뭘 연구하고 싶냐? 이게 전자랑 접점이 있냐 없냐? 항상 물리 원투를 들었어. 생명이. 그럼 그들은 대부분 다 전자공학과 연계된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공학과 원서서도 합격을 하겠죠. 근데 3년 내내 생명 들었어요. 그랬을 때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생각하시고 내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근데 그거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학을 공부할 때 물리적인 능력이 있냐 없냐를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특히 지금 고1 이번에 올라가는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1개월 달에 이미 지금 과학학원을 등록해서 과학을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했는데 엄마 난 도저히 물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공대를 버려야죠. 자연계학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물리를 버리는데 공대를 가고 싶어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졸업할 때까지 물리를 배워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가 있어야지 자 그거를 바꿔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도 주기세포 재생공학과를 보내기 위해서 자 걔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었거든요. 그 애는 자 그래서 그걸 보내기 위해서 3학년 때에 이제 뭐 사실 뭐 우리가 있는 뭐 유전 이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서 관심만 가져도 갈 수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연구하는 게 동물을 가지고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뉘앙스를 품어줘 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탐구 활동에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간 거죠. 자 그게 만약에 1학년, 2학년 때 하나도 없이 그 내용을 썼다라면 그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건데 이제 그런 베이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때 학생부가 이제 구성이 됐을 거예요. 자, 구성이 되고 났으면 이제 3월 달에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못 보지만 3월 달에 보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는 방향들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대학을 이제 성적도 필요하니까 성적대에 대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을 갈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대학 라인에 얘 학생부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나는 뭐야 그러니까는 약대야 그럼 약대 그 친구들 다 뭐 3년 동안 고집해서 썼으면 아무도 대학 못 가요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 한 네. 번 더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학생들 보고 우리도 학생 보고 시켜요. 하지만 학생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이 부분은 챙겨주시는 게 조금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콩공을 갈 때는 물리를 안 해도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콩공에서 오히려 물리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이 다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보나 정보과학이나 프로그래밍 과목을 듣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인공지능 기초라든지. 그런데 전자공학 물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과는 물리를 듣지 않아도 합격한 확률이 많았지만 최근의 추세는 물리를 듣지 않았을 때 1차에서 아예 강탈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전자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이라든지 뭐 로봇공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갈 때는 물리를 안 들었을 때는 손해볼 확률이 많다. 그러나 콩공이나 소프트웨어를 갈 때는 물리를 듣지 않아도 합격하는 케이스는 많다. 대신
다른 정보과학이나 또는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과목을 추가적으로 듣고 나 정말로 그쪽에 관련된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과전이었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교과 성적만 좋으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컴공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좀 수학을 좀 열심히 해놓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수학을 조금 열심히 해놔야지만은 이제 컴퓨터에서 쓰이는 이제 함수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좋고요. 자, 그것들을 수학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조금 많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저희들, 네. 따로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들 마무리를 할까요? 네. 자, 다음 주 강의는 저희들 2월의 마지막 강의예요. 저희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죠. 에너지 계열 쪽의 학과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 계열 쪽에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뭐 화학과를 가는 친구들이 에너지 계열로 또 조금 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친구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다가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효율 쪽이죠. 자, 효율 쪽으로 가는 친구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기계공학을 가려고 했던 친구, 자, 그 친구도 에너지 공학 쪽으로 자, 다시 턴을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는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이 부각되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의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대하면 항상 기계공학, 전자공학, 뭐 컴퓨터공학 이렇게 알려진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에너지 공학은 애들 또 잘 모르는 친구들도 조금 많아요. 자, 많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애가 이런데 조금 잘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쪽으로도 공부를 해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성적이 좀 안 됐을 때는 물리학과를 써서 대학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